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우리는 연금저축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연금저축도 열고 IRP도 열고 퇴직금도 연금으로 받고 연금보험도 하고 싹 다 해가지고 많이 넣어서 나중에 매달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타서 써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적연금을 1년 동안 1200만원 이상 수령하게 되면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헉, 뭐라고 하시면 놀랄 수도 있고 뭔 소린지 몰라서 놀랄 수가 없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오늘 이걸 배워보겠습니다. 가실까요? 내가 내 손으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열고 내 돈을 넣어서 나중에 연금으로 타 쓰는 걸 사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RP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반대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공적인 연금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사적연금은 말 그대로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사적으로 내 돈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이 사적연금에는 엄청 많이 하고 싶어도 1년 동안 부을 수 있는 한도 같은 게 다 정해져 있죠. 그리고 수령을 할 때도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 수령 연도가 바로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즉 내가 직접 모은 사적연금으로 인해 1년에 1200만 원, 약 월 100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걸 넘게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걸 넘게 받으면 이 돈 전체가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내도록 넘어갑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1200만 원은 모두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또는 수익금일 경우가 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 방금 말씀드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이 영상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계속 1200만 원 넘게 받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넘게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연금저축과 IRP 이런 걸 나중에 노후에 수령 신청을 해가지고 받으면 우리는 연금소득세라는 걸 냅니다. 세율이 이렇죠. 이걸 벌써 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중에 내게 되실 세금이겠죠. 매달 연금 받을 때 이만큼 떼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뗀 걸로 세금 납부에 대한 것은 종결되죠. 분리과세라고 부릅니다. 이거랑 별개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고 있는 종합소득세, 이거는 소득이 여러 가지여서 합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저도 이걸 내고 있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는 연말 정산을 하면서 그냥 끝내버리지만 그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냅니다. 그리고 이 종합소득세율은 이렇습니다. 세율이 상당히 높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2배 사근 연기, 이게 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다 합쳐가지고 이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연금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금소득세는 1200만 원을 넘지 않았을 경우에 내는 세금이고 1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돈을 일로 가지고 와서 종합소득에 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세는 3.3에서 5.5 그리고 종합소득세율은 6.6에서 49.5% 이게 더 높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로 가지고 오지 말고 연금소득세만 내고 끝날 수 있도록 연 1200만 원을 넘지 않게 받자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죠. 만약 1200만 원 넘게 수령하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데 무조건 안 좋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해집니다. 그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이 종합소득세는 2배 사근 연기를 다 합쳐가지고 내는데 이 각 항목마다 기본적으로 깎아주는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빼준다는 거죠. 이 중에 이 연금소득에도 연금소득 공제라는 것을 해줍니다. 분리과세 되는 것들 다 빼고 종합소득으로 가지고 온 연금소득에는 이 연금소득 공제를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이 정도입니다. 35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빼줍니다. 즉 만약 내가 1200만 원 넘게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와서 종합소득세에다가 포함을 시키겠죠. 이 연금소득에다가 포함을 시킬 때 이만큼을 빼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세금이 아주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12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내기 위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공제 구간을 보면 1200만 원이 있는 구간에 계산해 보면 490만 원 플러스 500만 원의 20%인 100만 원을 더 더해가지고
연금소득 공제는 590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예전에 배운 인적 공제를 150만 원 빼줍니다. 만약 70세 이상이시면 추가 공제 100만 원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표가 360만 원이 나오죠.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표를 보면 360만 원은 6%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6%를 곱하면 21.6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게다가 근로소득이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여기서 7만 원을 또 빼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을 하면 약 16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연금을 1,200만 원을 받았고 세금을 16만 원 정도 냈다면 실제로 내가 부담한 세금은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금을 1,200만 원 넘게 수령을 했다고 해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 세금이 아주 작아지는 거죠. 훨씬 전에 우리는 연금을 수령할 때 3.3에서 5.5%만큼을 원천 징수를 이미 다 해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오히려 환급을 받게 되겠죠. 물론 다른 소득이 있어가지고 합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구간이 올라가게 되면서 세금은 쑥쑥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없거나 아주 작게 있다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한 게 1,2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실제로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던 국민연금, 이거는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원래 포함이 됩니다. 과세 대상 되는 부분만요. 요거랑 내가 받은 사적연금이랑 합해가지고 내가 내게 될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시고요. 나에게 이쪽이 더 유리하다면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다른 소득이 많아가지고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 더 불리하게 되는 것이 낫겠죠. 소득원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나는 국민연금이랑 이 사적연금 이것밖에 받는 게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걸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소 어려운 내용을 포인트만 콕 집어가지고요. 짤막하게 파헤쳐봤습니다. 사적연금을 1,200만 원 넘으면 어떤 계산식이 적용되는지를 보여드렸고,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겠죠. 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안 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이걸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서 연금 준비를 안 하는 일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와 함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